여러분, 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? 스마트 스토어죠. 저도 그랬어요. 그래서 부업해볼까? 이런 생각 들었을 때 바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부터 등록을 했습니다. 이게 뭐 집에서도 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30분 만에 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사업자 등록 한번 잘못해서 1억 원 넘게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해 있어요. 이게 사실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거든요. 이 사업자 코드에서 특정 조건들이 맞으면 정부 지원금도 1억 넘게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세금 면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그냥 바로 해버려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다 보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관련된 정부 지원금, 세금 혜택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,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.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자, 일단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록 잘못했을 때 첫 번째 문제,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. 이게 사실 진짜 잘만 준비하면 최대 2에서 3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우선 정부 지원금이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. 이 예창패는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창업을 예비하고 있는,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. 그래서 보통 매년 초에 이제 접수를 받고요. 올해도 지금 벌써 접수를 받고 있어요. 이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쨌어요?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록을 해버렸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예창패에 지원을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거죠. 그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이거 폐업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폐업한다고 바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말했듯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코드를 내는데요. 이 폐업을 한 다음에 이 동일한 업종 코드, 동일한 스마트 스토어 업종 코드로 창업을 해서 이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폐업한 지 3년이 지나 있어야 돼. 3년이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지원금 받자고 3년 동안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예창패를 받을 생각이라면은 사업자 등록을 막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요거부터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또 인기 있는 이 창업 정부 지원금이 뭐가 있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, 초창패라고 불리는,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. 청창사. 마지막으로 창업중심대학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. 창중대. 이 세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기업들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나옵니다. 1억 원. 많이 주죠?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록을 한 지 벌써 3년이 지난 거예요. 이 지원금도 제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모르고 그냥 사업자 등록 해버리면은 다양한 정부의 혜택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끝이냐? 그게 아니죠.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세금 혜택도 있다고 했잖아요. 이 세금 혜택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청년 창업 세액 감면. 그래서 이거는 얼마냐? 만 34세 이하, 만이에요. 만 34세 이하의 사람이 최초로 창업을 했을 경우엔 서울과 서울 근교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50%를, 그 이외의 지역들은 100%를 사업소득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강력한 제도인 거죠. 특히나 우리가 도매업, 소매업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이런 도매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이 안 돼요, 다.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뭐다? 전자상거래 소매업.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자 등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코드가 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거든요. 이것만 세액 감면에 적용이 돼요. 이 코드만.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코드,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엄청 귀중한 코드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들, 제품들을 막 고객한테 팔려고 하면은 다른 거는 이 세액 감면을 못 받아요. 다른 코드들은. 근데 이 코드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니까. 게다가 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 코드인 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팔 때도 이 코드로 할 수 있고요. 동영상 강의를 판매할 때도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.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제품 같은 걸 판매할 때도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사업자 코드인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?
여기에 보면 조건들이 뭐가 있었어요? 만 34세 이하여야 된다. 뭐 이건 오케이. 뭐 이거 넘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른 거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되니까.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? 최초 창업이라고 돼 있어. 최초 창업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최초 창업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전에 사업자 냈잖아요. 그랬다가 제가 아니 나 스마트 스토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해버렸어요. 그러면 최초 창업이 아니라서 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냈다가 서울에다가 냈어. 서울에다가. 그러면은 50%밖에 세액 감면을 못 받거든요. 근데 사실 나는 지방에도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도 뭐 안산시나 막 이렇게 좀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% 세액 감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경기도 외곽 지역 아니면은 뭐 좀 지방 이런 데에다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거기다가 사업자를 내면은 세금을 100% 전부 다 감면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0%밖에 세액 감면이 안 되는 지역에 창업을 해버렸다면 어떻겠어요? 내가 이 세금 혜택 2배로 볼 수 있었던 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 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아, 그러면 저는 지금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버렸어요. 근데 그럼 저는 이 세금 혜택 못 받는 거예요? 네,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. 만약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미 물건을 팔아서 매출액이 좀 잡혔어. 그러면 절대 폐업하지 마세요. 이거를 폐업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이 세제 혜택이 싹 날아가 버려요.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긴 했는데 아무런 매출액도 나지 않았고 아직 사업활동을 시작 안 했어. 그러시면은 폐업을 해도 돼요. 왜냐면 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창업을 하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서는 오케이 너가 전에 사업자 등록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사업 활동이 없었잖아. 그러고 폐업을 했잖아. 그러면은 너가 비록 그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자 등록하는 건 2번째라고 하더라도 그냥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줄게. 이래가지고서는 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안 내셨다. 그러시면은 조금 더 고민하시다가 내가 좀요 지방이나 뭐 경기도 외곽 쪽에다가 사업자 내가지고 세금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,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내면 안 된다. 좀 뭘 팔지, 좀 어떻게 사업을 구사할지 이런 걸 좀 구상을 하고 전략을 짜놓고 내야 된다. 그 이유는 뭐냐? 우리가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창업을 해놓으면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힘들어가지고 지원금을 뭐 1억, 2억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된다. 그리고 우리가 세금 혜택도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초로 창업을 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멋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창업을 해버리면은 이 세금 혜택을 조금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. 이게 제가 처음으로 부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. 뭐 세금 이런 거에 대해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실행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사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무작정 실행하는 게 100만 배 낫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무작정 실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미리 전략을 세우고 미리 좀 청사진을 그려놓고 실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실행하시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기왕에 만약 가능하다면 실행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전략이나 큰 그림을 좀 짜시고 실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그런 전략이나 큰 그림을 짜려면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창업을 하고 부업을 하면서 겪어왔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 전략을 짜면서 꼭 알아야만 할 사항들을 이 채널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보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뭐 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